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19가 전국에 재확산 폭증하다시피 했고 오늘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는 중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을 보니까 114명이더라고요. 주로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에 57명, 경기에 27명 이러던데요. 8.15 광화문 집회 이후부터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 후폭풍으로 결국 전광훈 씨가 재수감됐고요. 8.15 광화문 집회, 불법 집회를 주도한 김경재, 그때 당시에 그 대회장을 맡았던 김경재 전 의원, 이 사람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이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전광훈 씨랑 늘 같이 움직였던 전광훈 씨가 담임하는 사랑제일교회 교회 관계자들, 이 몇 사람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사람들 말고 그 배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언론에 잘 노출이 안 되고 또 언론에서도 주목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바로 김승규 장로인데요. 김승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김승규 장로는 노무현 정권 당시에 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인물이고요. 전광훈 씨의 멘토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김승규 씨와 전광훈 씨가 얼마나 서로 밀착되어 있는 관계인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포착돼서 오늘 방송에서는 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난 2월 4일 날 전광훈 씨가 광주에 내려가서 그 광주 지역 말하자면 자신을 따른 추종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찬기도회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김승규 장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김승규 장로가 요즘도 자신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해서 잔소리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이 전광훈 씨가 뭐라고 하냐면, 어제도 전화를 해서, 그러니까 김승규 장로가 어제도 전화를 해서 중국 폐렴이 왜 생겼고 그 바이러스 종류가 뭔지 30분 동안 설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폐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의미하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우한 폐렴, 이렇게 보통 일컬었던 말이기 때문에.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그 설명이 아마 전광훈 씨가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바깥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전염이 잘 안 된다, 등등의 그런 말들을 하면서 대형 집회를 막 계속 고집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의구심이 들어요. 전광훈 씨는 작년 6월부터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내걸고 거리에 나와서 청와대 사랑채 앞에 텐트를 치고 또 매일같이 집회를 하고 광화문 집회를 열고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보면 다 드러났지만은 사전선거운동이었죠. 사전선거운동, 사실상. 그래서 그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광훈 씨는 그 여러 광화문 집회랄지 이런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그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사실상 자신이 만든 당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정작 김승규 씨의 경우는 사실무근이다, 모르는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발뺌을 했었죠. 근데 실제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 지난 4월 15일 4.15 총선 당시에 기독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으로 김승규 씨가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죠. 이게 그러니까 김승규와 전광훈이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를 이거 하나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 말고도 김승규와 정광훈이 계속 뭐 어떤 집회를 같이 하고 자리를 같이 한 것들이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김승규 씨가 정광훈 씨의 교회에서 예배에 참석한 그러한 정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물밑에서 계속 정광훈 씨를 말하자면은 산파 역할을 하면서 정광훈 씨를 계속 조언을 하고 이러한 대형 집회를 이끌도록 했던 인물이 바로 김승규가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광훈 씨와 김승규 씨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됐고 알려졌지만 매일같이 통화할 정도로 가깝게 지낸 정황은 광주 조찬기도회에서 그 정광훈 씨가 행한 발언에서 처음으로 드러납니다. 정광훈 씨는 광주 무등파크 호텔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초청 광주 지도자 대회, 이 조찬기도회에서 1시간 반을 연설을 했어요. 근데 그 1시간 반 가운데 한 35분 이상을 그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성장 배경과 활동, 이력, 이런 김승규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할애를 했습니다. 그만큼 김승규를 막 띄우는 역할을 광주에 내려가서 했어요. 정광훈 씨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람을 안 만났으면 오늘의 정광훈 목사는 없다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바로 김준곤 목사고 박세직 장로고 김승규 장로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꼽았어요. 그 중에서 김준곤 목사를 첫 번째로 꼽습니다. 호남 출신 이 김준곤 목사, 그러니까 호남 그 김준곤이 이제 그 목포 쪽에 있는 그 증도, 신안 증도 출신인가 보더라고요. 그 김준곤을 안 만났으면은 나는 이런 애국운동을 할 힘도 없고 철학도 없고 내용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김준곤 목사는 사망을 몇 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세직 장로, 이 사람도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제 호남 출신 위대한 지도자 김승규 장로만 남았다, 라고 하면서 김승규 장로를 추어 올리는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쌉으로 모실 만한 3명 중에 1명만 지금 남아있다 라고 하면서 이 김승규를 위대한 김승규 장로님 하면서 아주 깍듯이 대합니다. 이 정광훈 씨는 김준곤 목사가 사망하기 2년 전까지 자신을 일주일에 한 차례씩 불렀고, 그러니까 뭐 새벽 기도 끝나면, 뭐 새벽 한 4시나 뭐 좀 지나면 자신에게 꼭 전화를 해서 이 한반도에 이루어진 이념사를 2년간 자신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뭐 돈 주고도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신은 배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광훈이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은 성경 다음으로 김준곤을 공부해라. 김준곤을 공부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말을 거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청중들한테 복창을 하게 하는데, 다 따라서 하라니까 따라서 해요. 참, 아이고, 정말 그 장면들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힌데요. 이 전광훈 씨는 김준곤을 공부한 뒤에는 김승규를 공부해라. 김승규는 보통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운을 뗐어요. 그러더니 김승규 장로님은 요즘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서 나한테 얼마나 잔소리 하는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서, 그러니까 자신한테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잔소리를 엄청 한다. 뭐라고 하냐, 정광훈 목사님, 나라가 망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고 하면서 나보고 난리라 이거예요. 어제도 전화하셔서 중국에 뭐 질병 폐렴 있지 않나, 폐렴이 왜 생겼고 그 바이러스 종류가 뭔가 그 30분 전화로 설명했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승규가 정광훈한테 말하자면은 할 말을 자꾸
일러주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매일같이 전국에 집회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정광훈이 그 집회할 때 말하는 레파토리를 말하자면은 정광훈한테 일러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승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김승규 전 국정원장은 작년 그 봄에 한 감정 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광훈 목사의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하는 말을 삭제하는 일을 맡아서 그를 알게 됐다. 그러니까 김승규가 지금 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거든요. 로고스를 만든 사람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변호사로서 정광훈의 사건을 맡아가지고 그 정광훈이 뭐 빤스 목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 빤스 발언을 해가지고 일명 빤스 목사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 정광훈을 비난하는 많은 그 어떤 인터넷상의 글들이 있었나 보죠.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는 일을 김승규가 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광훈과 알게 됐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정광훈 씨는 뭐라고 하냐면 김중건 목사의 소개로 김승규 장로를 처음으로 알게 됐고 뭐 둘이 처음 알게 됐으니까 어떤 뭐 호텔에서 만났다고 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 밤새껏 서로 한반도의 어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진술이 지금 엇갈리잖아요. 어떤 사람 말이 옳은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 이 전광훈과 김승규가 어제 오늘 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 굉장히 오래전부터 둘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뭐 여러 그 영상이랄지 흔적들이 있어요. 김승규 장로는 간증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광훈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아보려고 일주일 그 휴가 기간 동안 밤낮으로 정광훈의 그 설교를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을 많이 해서 놀랐다는 거예요. 이 김승규도 3대째 장로 집안이라든가 뭐 그런 아주 집안으로 알려져 있는데 자신은 장로교만 다니다 보니까 그랬는지 이 성령에 대해서 잘 뭐 깊이 있게 체험을 못 해봤다. 그런데 이 정광훈의 설교를 듣고 그 중요한 어떤 뭐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부터 그러니까 정광훈의 설교를 들은 다음부터 성령에 관해서 1년 동안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 윤석전 목사, 변승우 목사, 박보영 목사 하여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설교는 다 들어봤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어이가 없는 게 조용기와 윤석전과 변승우, 박보영이 정말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나는 내가 볼 때는 악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닌가 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 들어봤다라고 하면서 특히 그 뭐 아시다시피 뭐 윤석전이나 변승우 같은 이단 시비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상태인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 사랑제일교회도 와봤는데 성도들이 대단하더라. 다 방언을 하고 막 그러더라. 막 이런 식의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정광훈이 분명히 지금 김승규 장로가 자신에게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해서 뭐 잔소리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김승규 장로한테 전화를 직접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처음에는 봤더니 평화나무 기자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다면서 그냥 끊어버리더라고요. 그 평화나무에 대해서 이 김승규가 이제 정광훈을 주로 이제 많이 까고 고발하고 막 이런 어떤 역할을 평화나무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할 말이 없다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제가 또 물어봤거든요. 이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건 뭐예요? 침묵은 결국 인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부인을 못하는 걸 볼 때 정광훈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정강훈과 김승규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밀착되게 활동을 해왔고, 그렇게 아주 각별한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자료들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 지냈다. 최소한 작년 2월 4일, 작년 2월 4일까지는 최소한 매일같이 전화할 정도로, 그 정도로 가까웠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